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카의 관심 종목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가스공사의 주봉 화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기술적 분석 일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을 했었죠. 적정 주가를 확인해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86,580원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계산상 나왔습니다. 86,000 58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현재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는 21,784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적정 주가는 이미 달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 선 점선 있죠? 이게 지금 올해 2020년 적정 주가로 예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29,687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이 올해 적정 주가 고점 밴드에 해당하는 주가입니다. 그 고점 밴드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적정 주가는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2021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한번 대입을 해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주봉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이동평균선보다 우선 12주선 이동평균선 본다고 12주 평균 이동선을 먼저 본다고 했죠. 여기 노란색 실선이 바로 1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12주 이동평균선은 10월 첫째 주에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3주 정도 주가 상승, 큰 폭의 상승을 사실 보였어요. 보인 다음에 이번 주는 지금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 바로 4주 이동평균선이죠. 4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된 실선인데요. 4주 이동평균선은 약간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12주선 이동평균선은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살피는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주선 이상 12주 이동평균선도 돌파된 상황이고 5주 이평선도 지금 4주 이평선도 지금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 살짝 이탈을 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회복돼서 4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여기 보스티안 지수라는 거 있죠? 보스티안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요. 이 보스티안 지수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티안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보스티안 선이 그 시그널 선보다 지금 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골든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골든이 났다는 것은 세력들이 많이 유입을 해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이지만 아직까지 보스티안이 데드 크로스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세력의 큰 이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일봉에서는 제가 일봉에서 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그 레벨이라는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우선 선정을 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레벨 업, 두 번째는 레벨 다운, 세 번째는 레벨 스테이 이렇게 세 구간을 가지고 현재 주가와 현재 차트의 상태를 우선 한번 점검해 본다는 거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업
단계가 이제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박스, 그러니까 이게 한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레벨이 쭉 레벨 스테이 구간을 보이고 있다가 아,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레벨업이라는 강한 상승세를 이 구간 동안 보였어요. 이 구간 동안 보였고, 그래서 새로운 레벨을 하나 탄생시켰죠. 네, 새로운 레벨을 하나 탄생시켰고, 이제 그 지난주 중순부터 이제 약간 하락세, 조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런 레벨 스테이 구간이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만한 레벨이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레벨이 이 구간의 레벨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레벨은 이제 그 위에 한 단계 더 레벨업한 이런 좀 큰 폭의 레벨 하나를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벨이 업이 얼마 전에 이제 중단이 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이 여기서 그러니까 레벨이 여기서부터 레벨 저점이 여기에서부터 레벨 고점이 여기까지 이제 이런 정도의 형태의 레벨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레벨의 폭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저점까지 레벨의 폭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마이너스 23이니까 한 23% 정도의 이제 폭이 그러니까 하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레벨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 레벨업 상태에서 어떤 조정 기간을 뭐 그게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이 맞물려 가면서 어떤 조정의 그런 레벨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사실적인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량을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그다음에 매도하고 싶으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주로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레벨이 폭이 일단 얼마 정도인지를 우선 확인한 다음에요. 그 폭이 30%를 넘지 않는다면 이 레벨 하나를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하고 지금 이 레벨의 가장 저점이 25,000원이고요. 가장 고점이 32,450원을 레벨의 가장 고점으로 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몸통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위에 달려 있는 꼬리 부분은 그 레벨에서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32,450원의 레벨 단인데요. 그 레벨 단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절반 선에 해당하는 것이 28,75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25,000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32,450원, 그 다음에 중간 단에 있는 28,750원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제 제가 선을 그었는데요. 이 선을 이제 사실 이 그 밴드를 3분할, 3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분할, 2분할, 3분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다가 3층 아니죠? 3층은 이렇게 여기가 3층이 되면 안 되죠? 네. 1층, 2층, 3층 그렇게 전체 레벨을 세 등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아니 뭐 1층, 2층, 3층으로 편의상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층과 2층과 1층 구간에서 적절한 비율로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의 물량을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 동안에 600만 원치의 물량을 사 모으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된다면은 여기에 33분의 1, 여기에 33%, 여기에 33%. 이렇게 해서 각각 3분의 1씩 물량을 매집한다는 기분으로 이제 그 계획을 잡는 거예요. 분할 매수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3등분 중에서 여기에 내려올 때쯤에 한 분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또 이렇게 그 다음 레벨 단에서 또 한 분할, 또 그 다음 레벨 단에서 한 분할 정도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그 다음 레벨업 할 때 한 분할로 추격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할 때 한 분할로 추격 매수를 하고, 그 다음 3층에서도 레벨업 할 때 추격 매수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상은 그렇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런 식으로 계획이 탁탁 들어맞을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갈 땐 또 세 등분, 내려올 때 세 등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맞는 수준의 매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디 주가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더 내려오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오는 척 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 라인 한 구간에 어느 어떤 특정한 권역권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의 공방을 벌이면서 지루하게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는 뭐 그런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이 주가의 그림은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층, 2층, 1층에서는 1층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매집하면 가장 싸게 매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 그냥 왕창 담아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 3층이나 2층이나 1층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게 2층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 안 내려오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층까지, 3층에서 뭐 내려오다가 이중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분할 매수로 이 부분에서도 좀 사고 더 떨어지면 이게 손해가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면서 평균 단가가 좀 낮춰지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더 떨어지면 1층에서 사면 평균 단가가 맞춰지겠죠. 그리고 그래도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레벨 다운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레벨 다운이 오는 상황이 온다면 여기가 일종의 최종 지지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절선이라고 그러죠. 손절선으로 삼아버리면 이 전체의 진폭은 약 한 27%, 한 22%, 23%의 하락의 폭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그만큼 심하지 않아요. 뭐 기껏해봐야 10에서 15%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 손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는 것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가 전체 물량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원하는 물량의 한 50%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분할 매수를 했다면 한 300만 원 정도의 물량을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좋은 신호의 힘을 받고 올라갈 때 그때는 추격 매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나머지 300만 원 절반을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혹시 내려와서 손절선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한 번에 확 지르는 것보다는 반드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레벨의 스테이 구간에서 이게 얼마나 길지도 몰라요. 뭐 짧으면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한 1, 2주 만에도 끝날 수도 있고 길면 이게 뭐 4개월, 5개월이 걸쳐도 이 레벨이 레벨업이 될지 레벨 다운이 될지를 결정을 못하고 계속 지루한 행보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천천히 물량을 모은다.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물량을 모은다. 어저께 제가 일부 기본적 분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스윙이나 단기 전략보다는 약간의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천천히 물량을 사모은다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이 세 등분으로 제가 나눴었는데 세 등분을 나누지 말고요. 세 등분 사이에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 중앙선이 약간 28,750원 정도의 부근이라 그랬는데 이 중앙선을 놓고 중앙선의 상단부와 하단부 두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단부는 일단 하지 않고 상단부에서 우선 한번 전략을 펼쳐볼 것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그 상승 추세를 더 믿고 가시는 분들 한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짧게 3분할 선을 긋습니다. 3분할 선을 긋게 되면 너무 복잡한가요? 예, 이게 3분할 선이거든요. 제가 하얀색 선으로 지금 그어놨죠? 예,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3층, 2층, 1층으로 해서 이 구간대에서 적절한 비율로 각각 뭐 이렇게 33%, 33%, 33% 이렇게 이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급적이면 이 폭이 진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에서 내려올 때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갈 때 한 3분의 1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중앙선인 28,750원 정도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 레벨업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장이 특히 코스닥이 이제 장이 많이 회복세를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막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중앙선까지 지금 거의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중앙선에 기준으로 해서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3분할 전략을 하겠다. 이걸 3층, 2층, 1층을 나눠서 여기에 적절하게 3분의 1씩 물량을 모으는 걸로 분할 매수 전략을 하겠다. 그 대신 손절선은 25,000원. 25,000원이 깨지면 사실상 레벨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레벨이 그 다음 레벨로 떨어지는 레벨 하단으로 그러니까 레벨 다운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예상하고 가면 또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거의 중앙선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밑에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을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내려오기를 바라겠죠. 가격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25,000원 부분에서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내려오기를 더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 위에 부분을 전략하시는 분들은 더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손절선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작점이 되는 그죠? 그다음 하단부를 향해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또 안 좋은 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이 레벨의 중앙선인 50% 부분을 사실상 깨고 내려가는 것은 주가가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 상향 추세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폭에서 어떤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의 폭에서 이 50% 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 추세를 크게 안 무너뜨린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밑으로의 기운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운데의 50선을 한번 확인하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가스공사를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시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뭐 일일이 모든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렇게 고점 부분에 따라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까지 와 있어요. 예, 이런 고점 부분에서 물량을 혹시 확보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 선에서 확보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벌써 손해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넘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50% 부근 그러니까 28,750원 정도의 중간선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량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일부를 이 지지선을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좀 줄여셨다가 혹시 더 밀리게 되면 다시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단부에서 물량을 다시 좀 매집해보는 그런 전략을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금액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 전체 레벨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셔도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레벨의 3등분 선에 해당하는 3층, 2층, 1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 전략을 잘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요. 정말 잘 세우는데 이제 그 전략대로 실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손절을 보는 부분이 생각만큼 쉬운 부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특히 금액이 많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손절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손절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피해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손절해야지 정확하게 손절해야지 하면서도 또 손절할 타이밍이 왔을 때 손절을 잘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과 또 반복적인 어떤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
정말 어떤 결단 또 내가 만들어 놨던 어떤 전략에서의 그 행동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조금 보면은요, 저는 거래량을 여기 이제 밑에 거래량이 적혀 저기 지표를 띄워놨는데요. 저는 이제 거래량으로 잘 안 보고요, 거래 대금으로 봐요. 거래 대금으로. 그래서 지금 이건 거래 대금입니다. 물론 뭐 사실상 일봉상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예, 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거래대금이 점점 커지잖아요. 같은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대금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더 큰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세팅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빨간 선을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일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20일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일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20일 평균 밑에 있는 거래량은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칠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을 이렇게 칠을 해버리고 나면 지금 이제 21선 위에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색깔을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차트상에 세팅할 때 보면은 뭐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그냥 초록색으로, 초록색인데 좀 진한 초록색과 연한 초록색.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이걸 잔디라고 생각해요. 잔디라고. 그러니까 이제 풀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진한 색의 거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한 연두색의 거래대금이 있는데, 진한 색은 뭐냐면 양봉을 기준으로 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간 그런 양봉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진한 초록색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일 경우에는 연한 연두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한번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색깔을 두 가지를 썼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와 지난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붙었어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붙어서 이렇게 아주 길쭉길쭉한 그런 거래대금이 이렇게 차트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들고 지난주 말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조정의 국면을 보이고 있죠. 네, 떨어지는 국면이 있어요. 떨어지는 국면이 있는데 이 떨어지는 국면은 그 잔디가 정말 짧은 잔디. 특히 이제 짧은 잔디로 이렇게 보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돈이 많이 투자해서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떨어질 때는 그 거래대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충 어떻게 생각하시면 눈대중으로 봐도 충분해요. 눈대중으로. 제가 이 펜 사이즈를 조금 더 얇은 걸로 한 다음에 여기다 그려보면 자, 이 부분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더 스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택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길게 이 세 가지 막대를 한 막대로 축으로 생각하고 쭉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법 길이가 높아지겠죠?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21선 이상의 위에 있는 부분만 다 더하면 거기에다가 이만큼 해당하는 높이만큼을 빼요. 또 이만큼 높이만 것을 더해요. 눈대중으로 그냥 하세요. 대충 뭐 정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감을 느끼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더하고 이 두 개는 또 빼고 이걸 더하고. 그러면 간단하게만 봐도 뭐 이거랑 이거는 비슷하니까 두 개로 상쇄하면 되고 이것도 이거랑 두 개랑 비슷하니까 상쇄하면 되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반 정도니까 이만큼만 사용한 걸로 치면 따지고 보면 지금 거래 대금이 이만큼의 상승에 해당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들어와 있는 크기만큼 아주 일부만 이탈했다. 사실 이탈이 하나도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들로 다 상쇄를 시켜버리면 그죠? 이 부분들로 이거랑 이게 비슷하죠? 이거랑 이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상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만큼을 갉아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거,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들어왔던 많은 거래 대금이 아직은 크게 이탈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이탈하는 조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서 이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포착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정확하게 자로 잴 듯이 막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지금 이 거래 대금을 봐서는 큰 세력의 이탈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 수급 차트까지 이제 이 수급까지 함께 본다면 더욱더 좀 더 정확한 거래 대금의 상황을 대충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급이거든요. 저는 수급을 이 차트에서만 또 다른 차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차트에서만큼은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기관과 외국인을 한 팀으로 보고 개인을 상대 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기관이나 외국이 아닌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는 기관이나 누구 주체가 어느인지를 몰라요. 기관이 돌았는지 외국인이 돌았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양쪽이 다 돌았는지.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에 대한 합이 더 좋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될 때는 기관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개인이 그 물량을 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세력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이저 주체라고 할게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 물량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은 모습이다. 예, 그죠? 이렇게 이 차트만 봐도 이거 지금 누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적을 해보시면 이걸 자체적으로 나간 거에 비해서 들어온 걸 한번 누적을 쭉 시켜보세요. 아까 이 밑에 거래대금처럼 막대기를 다 더하면 나간 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나간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거래대금과 이 그 매수 주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저는 20일 볼린저 밴드를 써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20일 볼린저 상단이에요. 그러면 중간이 어디죠? 21 볼린저 밴드니까 중간은 21 이동평균선이 돼요. 21 이동평균선 여기 제가 점선으로 그은 빨간색이에요.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이 빨간색이 21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21 이동평균선을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아래에 하단선, 위에 상한선을 이제 두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96%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통계적으로요. 나머지 4% 정도가 이 밖에 나간다 뭐 그런 게 이 볼린저 밴드의 핵심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가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돌으려고 그러고 밑으로 밖으로 나가도 안으로 돌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제 그 성질을 가지고 파동을 또 함께 첨가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도 아주 다양한 분석법과 해석들 또 이 볼린저 밴드를 처음 이제 개발했던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어떤 해석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하는 건 너무 이제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저같이 그냥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것부터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봐요. 상단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꼬리 부분까지라도 완전히 이탈된 지금 같은 경우가 어디라고 해당되세요? 바로 이봉이죠, 이봉. 이봉이 꼬리조차도 이탈을 한 거예요. 이건 살짝 걸쳤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살짝 걸쳤잖아요. 이 부분도 걸쳤고. 그러니까 최초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이 첫날이 하방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와 안녕한, 바이바이한 그런 날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게 음봉이라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물론 이날은 음봉은 아니고 양봉이죠. 하락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하루만 놓고 보면 사실 양봉을 만든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떨어진 날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게 봐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단을 만났으면 이 주가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것이 목표가 되냐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하단이 지금 이게 익스팬드 된 그러니까 팽창된 상태라서 이게 지금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 25% 떨어지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상당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꺾였죠. 이 부분이 꺾였고 이 부분도 지금 조만간에 잠깐만요. 이걸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작게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축으로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단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럴 거고 상단은 내려올라 그럴 거니까 이게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만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현재 하단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볼린저 밴드가 무조건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냐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중앙에 있는 중앙선에서 한번 그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디 가라고 분명히 점검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가냐는 부분에 대해서 나 저기 볼린저 밴드 하단 만나러 가는데 상단 만나고 그 밑으로 가야 돼 하면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두 가지를 하겠죠. 안 돼. 여기서 뭐 더 이상 못 내려가 하고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래 그럼 잘 가 그러고 이렇게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사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21선을 지지 못 받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상승세가 이제 많이 꺾여버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가 특히 21선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반대로 꺾여서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을 해서 위에 있는 상단을 만나러 가는 미션으로 바뀌게 되고 그 힘이 이제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상단을 만났다가 하단을 만나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 더 큰 세기의 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왔을 때 이 주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뭐 하루 정도 이탈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이탈하고 뭐 그 다음날 정도 살짝 걸치다가 그 다음날 회복에 올라간다? 그러면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걸 너무 정확하게 하루 이탈했다고 딱 이렇게 너는 이탈했어. 이렇게 하기는 요즘에는 이 21선을 많이들 보고 있고 61선도 많이들 보고 있고 이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개미들도 너무너무 많이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세력들이 이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이 낭패를 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 하나에 너무 많은 어떤 집착을 하거나 또 전략을 세운다면 너무 이렇게 팔고 나면 바로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21선까지 아직 내려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방의 세기를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나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이럴 확률이 높다는 정도 측면에서의 말씀이지 이야기지 그 자체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추세를 한 번씩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목균형표는 지금 여기 선행스팬 1과 2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운이 발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양운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다. 예, 추세가 상승 국면에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두께가 점점 좀 더 두꺼워져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행스팬 1과 2의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아직 지금 이제 서서히 얼마 전에 골든이 났고 이제 서서히 점점 그 폭을 확대시키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선행 스팬 1, 2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후행 스팬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건데요. 이 후행 스팬이 반드시 주가 가격대의 위에 있어야 한다. 네. 그래야만 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 종목의 가격이 지금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조정을 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까지는 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도 올라가서 계속 이 상승, 그러니까 이 가격대 위에 있다면 이 주가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요 며칠 주가가 많이 빠졌고 특히 오늘 같이 다른 주가들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내려 정말 열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부행 스팬으로 봤을 땐 이 상승을 했던 그 기운을 그대로 살아있다.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포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추세선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하얀 선을 두 개 그어놨죠. 이제 이 선이 지금 상승 방향의 추세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점력이 진한 하얀 선색 있죠. 하얀 선 있죠. 하얀 선. 이게 이제 하단의 추세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승 추세선에 우선 그을 때는 하단을 이제 중심으로 걷는데요. 그때는 양봉의 저점과 양봉의 저점들 이어서 추세선을 걷고요. 그 추세선과 똑같은 평행선을 하나 만들어서 평행선으로 제일 위에 있는 상승의 꼭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승일 경우에는 제 상승 제일 상단을 저는 음봉의 제일 꼭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을 이렇게 평행으로 옮기는 거죠. 이 하얀 선을 이만큼 평행으로 옮기면 하나의 추세대가 만들어지죠. 현재 이 추세대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추세선을 상방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하방으로도 이제 이탈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이게 추세를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 추세의 틀 안에 이제 주가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추세의 그 추세선의 그 대역의 중간 부분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조정을 잘 받아서 어느 부분으로 갈지는 조금 더 며칠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차트 중에서 스토캐스틱 차트가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은 제가 에너지 차트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지금 제가 스토캐스틱을 총 4개를 써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총 4개의 대역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월간과 연간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 또는 뭐 스윙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는 이 일간과 주간을 주로 보는데요. 특히 주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주간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 이게 이제 K 값이라 그러는데 이 K 값이 시그널 값 위에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편하게 그냥 골든이 난 상태로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야만 상승의 기운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간을 보시면 얼마 전부터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간이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지금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일간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잘 버텨주고 데드가 발생해서 이게 심하게 빠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데드가 큰 폭으로 나지 않는다면 다시 이게 이제 그 사이클상 다시 과매도가 됐다가 다시 접어들면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골든 저기 데드가 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더 위로 윗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세져요. 에너지는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가지고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위치예요. 물론 그 월간과 연간을 보면 지금 굉장히 꽤 몇 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더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데 우선 주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주간을 계속 더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ACD야 뭐 이 일간에 해당하는 그 스토캐스틱 에너지와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 에너지와 이 MACD, MNG가 비슷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보조지표로 제가 RSI와 CCI를 보긴 하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다 지금 데드가 났죠. 데드가 났는데 저는 RSI, CCI는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참고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걸 물론 많이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는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이 개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이고 빨간색 선이 저기 외국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주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최근에 상승이 좀 컸잖아요. 이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주로 기관이 만들었어요. 기관이 이렇게 지금 기관이 만들었잖아요. 이 구간에 이제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기관이 좀 빠져나가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조정 구간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조금씩 받아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하게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모았던 그런 게 보이죠? 연기금이 사모았고 또 최근에는 투시권에서도 좀 많이 사모으는 그런 뭐 거기에 비해서 개인과 외국인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뭐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일관성이 있게 이제 매수를 했던 쪽은 기관의 연기금과 투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기관의 수급이 너무 심하게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얘네들 주인이 여기에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주체 세력이 나간다는 것은 혹시 먹고 튀어 하는 거 아닌가, 목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그 수급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투신의 수급 주체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I 지수인데요. DMI 지표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DMI 지표는 그냥 현재 좋은 상태다라는 것만 골든맨 상태라는 것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제가 뭐 MFI나 OBB 같은 그런 보조 지표도 보는데요. 이것도 아까 언급했던 RSI나 CCI처럼 제가 그냥 보조로만 보는 거지 뭐 크게 의미를 두고 보는 지표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킹 차트 상으로는 지금 일봉상에서는 한 3일 전에 지금 매도 사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일 거고 특히 오늘 화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간으로 보면은 주간은 사실 아직 뭐 데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이 발생한 이후에 매수사인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그 추세를 살려나가고 있고 지금 그냥 조정 정도의 수준으로만 주봉상으로는 보인다. 제가 쓰고 있는 헤이켄 차트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2부 기술적 분석에서 이 헤이켄 차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그 다른 종목의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2부 기술적 분석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걸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40분이 넘어가서 더 하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매물대 분석하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에너지 분석하는 게 있긴 한데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2부 기술적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봉을 다시 한번 켜서 본다면 이 한국가스공사는 사실은 얼마 전에 최근에 반짝 좀 한 2, 3주 정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상승세를 크게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해요. 다른 종목들이 계속 떨어질 때 이 종목은 힘을 받고 올라갔던 그런 또 모습도 있었고요. 또 수소의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이 또 잠깐 엮이면서 또 강한 시세를 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게 2019년, 2020년 이 두 해 동안의 실적은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미 충분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고요. 2019년, 2020년 동안 충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1, 2022에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과 맞물리면서 이 수소와 또 그 LNG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향후 2, 3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카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서서히 매집하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접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한 추천을 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제 영상으로 인해서 매매에 너무 심각한 결정을 이 영상 하나만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또 연구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하셔서 여러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매매, 성공된 매매 그리고 행복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